엮이면 피곤해지는 사람들. 살면서 꼭 한 번은 만난다. 에노모토 히로아키, 지음, 이지연 옮김. 샘앤 파커스 편엠. 오늘도 당신을 지치게 하는 그 사람 10가지 유형. 타입 1. 초예민형. 쿠쿠다스 같은 그 사람. 멘탈 지키다가 내 멘탈 먼저 부서진다. 대수롭지 않은 일에 크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일에 왜 저렇게 난리를 피우지? 어이없어 보이지만 당사자에게는 별거 아닌 일로 치부할 만큼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큰일이어서 저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감수성이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거래처 담당자와 미팅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풀이 죽어 있길래 말을 걸어보면 거래처 담당자의 냉랭한 태도가 신경이 쓰인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담당자는 저 같은 사람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라고 자신 없어 하죠. 첫 미팅이었고 서로 어색해서 그런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아무리 격려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자신이 없습니다. 일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 빼주세요. 이게 일에서 빠질 만큼 그렇게 큰일도 아닌데 말이죠. 어쨌든 이런 타입은 혼자 생각이 너무 깊고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정 기복이 매우 심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분이 금방 들뜨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한없이 가라앉는 편이죠.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마음의 움직임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 기복이 특히 극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사람들은 마음의 완충제가 그 충격을 완화해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타입은 마음의 완충제가 없어 충격을 완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충격에도 과민 반응을 보이고 감정적으로 대응합니다. 감정은 감정을 자극하고요. 자신의 감정에 쉽게 빠져드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자극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감정 기복이 격한 사람과 같이 있어서 피곤한 이유는 바로 상대방의 감정 변화에 영향을 받아서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런 타입을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고 가벼이 여겼다가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령 거래처 담당자가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이 단순한 착각임에도 그로 말미암아 형성된 반발심 등의 공격적인 감정이 담당자의 감정을 자극해서 험악한 분위기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내 인간관계에서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밀려드는 고객들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들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유독 한 직원만 일하는 속도나 요령이 서툴러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장이 이렇게 바쁜데 요령 있게 좀 움직여봐요 라고 가볍게 충고를 건넸더니 마치 자신을 비난한 것처럼 들렸는지 아니면 요령이 없고 무능한 자신이 슬프고 한심해서 그런 것인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가장되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번지기도 하는데 가볍게 주의 주려던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니 주의를 준 사람만 억울해지는 상황입니다. 심한 욕이나 일방적인 비난을 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고쳤으면 하는 부분을 충고했을 뿐인데 누가 보면 호되게 혼을 낸 것처럼 끝내 눈물을 흘립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사람들이 괜한 오해를 하겠어요 라며 얼러야 하니 오히려 혼을 낸 사람이 울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아주 가벼운 충고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물며 실수를 지적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을 초월하는 격한 반응에 어안이 벙벙해질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지나가는 말로 가볍게 한마디만 해도 풀이 죽거나 황당하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날은 말 다 했죠. 일을 제대로 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술 더 떠서 이튿날부터 몸이 좋지 않다며
며칠씩 휴가를 내기라도 하면 골치 아파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 타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또 있습니다. 이미 소시적부터 사소한 일로 야단 법석을 떨거나 전전긍긍하는 등 뭐래도 쉽게 상처받는 성격을 주변에 잘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시험 당일에 어떻게 집중이 안 돼? 라며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 친구와 시험이 끝나자마자 망했다. 아무것도 못 풀었어. 라며 난리를 치는 친구는 대부분 동일 인물입니다. 연인에게 사정이 생겨 데이트를 다음 주로 옮기자는 연락이 오면 그렇구나. 다시 약속 잡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별일 아닌 것 가지고도 풀이 죽거나 쉽게 상처받습니다. 작은 상황도 혼자 견뎌낼 힘이 부족해서 매사에 끙끙거리며 난립니다. 이는 회복 탄력성이 낮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회복 탄력성은 마음의 성질, 즉 마음의 복원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본래는 물리학 용어로 탄력을 의미하지만 심리학에서는 다시 복원하는 능력, 다시 일어서는 힘이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힘든 상황에 처해도 상처받지 않고 적응하는 힘, 일시적인 우울 증세는 보일 수 있지만 빠르게 다시 일어서는 힘, 아무리 힘겨운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해가는 힘,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본래 회복 탄력성에 관한 연구는 역경에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차이점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하는 의문점에서 시작됐습니다. 가혹한 상황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일시적인 발병 증세를 보이더라도 금세 회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우울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높은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회복 탄력성이 낮거나 그런 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까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천차만별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살펴보고 있는 이런 타입의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런 타입의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풀이 죽지 않게 북돋아야 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피곤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하니 가뜩이나 바빠서 여유가 없을 때는 짜증나고 질릴 수밖에 없습니다. 타입 2. 자격지심형. 세상 모든 일을 제로섬 게임으로 바라본다. 매사에 경쟁심을 불태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볼까요? 금요일 저녁 맡은 임무가 끝나서 퇴근하려는데 동료가 아직도 열심히 작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시간 후에 가족과 만날 약속이 있었지만 시간이 조금 남아서 도와줄까? 라고 말을 건넸고 그 동료는 고맙지만 괜찮아. 수고했어. 어서 들어가.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 편히 퇴근했죠. 다음 주 출근을 했더니 친한 동료가 복도로 불러냅니다. 너 지난주에 쟤랑 무슨 일 있었어? 딱히 걸리는 것이 없어서 반대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세상에 어이없게도 그 직원은 본인이 야근을 하는데 내가 아직도 못했냐? 요령이 없다라며 바보 취급을 했다고 주변 사람에게 내 험담을 했다는 겁니다. 친한 동료는 내 말을 믿어줄 테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험담의 주인공에게 진상을 확인하지 않을 테니 해명할 기회도 없습니다. 불쾌하다 못해 화가 치솟았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려고 말을 걸었을 뿐인데 이게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야근하던 동료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비교의식과 적대심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도와줄까라는 친절에도 자신에게 상대방이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뽐내려는 거야? 아직 일을 다 못했냐고? 지금 나를 깔보는 거야? 일 좀 잘한다고 아주 기분이 좋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쪽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는데도 말이죠. 사실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내적 현실.
즉 마음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겁니다. 이런 타입은 동료가 일을 잘해도 문제입니다.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동료가 공을 세우면 다 함께 기뻐하기 마련입니다. 부럽기도 하지만 동료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것이 상식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타입은 솔직하게 축하 인사를 건네지 못합니다. 부러움을 넘어 질투가 나기 때문이죠. 매출이라고 해봤자 고작 몇천만 원 가지고 동료의 성공을 깔보고 김새는 말을 하거나 저는 전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수주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런 식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의 이야기로 화제를 돌립니다. 경쟁심이 불타올라 필사적으로 잘난 척을 늘어놓죠. 이런 사람들은 모든 일을 이기거나 지거나의 구도로 바라보기 때문에 타인의 성공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이겼다는 것은 본인이 졌다는 것이고 축하까지 한다면 그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동료가 5천만 원 매출을 올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 봤지? 너가 진 걸 인정하겠니? 무려 5천만 원이라고 라며 본인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받아들입니다. 좀 웃기다고요? 이 사람들에게 웃긴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완전히 심각한 상태죠. 물론 상대방은 전혀 그럴 의도도 없고 그럴 기분도 아닙니다. 그저 본인이 매사를 승패 구도로 바라보기에 자기 멋대로 도전장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트집을 잡거나 왜 이래? 나는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적도 있다고 라며 상대방보다 본인이 더 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키려 발끈합니다. 타인의 성공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축하하지 못하며 패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상대방의 성공을 비하하거나 흠집내고 필사적으로 화제를 전환해 본인의 성공담을 늘어놓는 것이죠. 자신의 꼴사나운 모습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이런 타입은 회의하는 자리도 우열을 가리는 투쟁의 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고 성에 차지 않습니다. 필사적으로 본인의 유능함을 어필하려는 듯 이런저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 합니다. 세세하게 논의할 필요가 없는 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해서 시간을 질질 끌게 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아무래도 상관없는데 왜 저래? 하며 짜증이 납니다. 혹여 이런 타입이 내놓은 제안이나 발언에 확인할 것이 있어서 질문을 하면 반대하려는 의도도 트집을 잡으려는 의도도 없는데 공격적인 반론이 돌아옵니다. 경쟁심이 강해서 상대방은 아무 의도도 없는데 자기 멋대로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적대적인 귀인 편향이라는 인지 왜곡입니다. 적대적 귀인 편향은 다른 사람들의 애매한 행동을 상냥한 태도보다는 적대적 태도로 받아들이는 해석 편견입니다. 어쨌든 이런 타입에게 누군가의 의견을 수용했다는 것은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본인의 반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또한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 공격적인 논의를 벌입니다. 이런 모습은 주변 사람을 매우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런 타입은 업무 성과만이 아니라 매사에 적대심을 불태워서 일상적인 만남 속에서도 상대방을 성가시게 합니다. 예를 들어 가볍게 수다를 떠는 도중에 사내 승진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쟤는 우리보다 앞서가려고 아주 안달이야 라며 나쁜 소문을 퍼뜨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적대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마음속에 강렬하게 꽂히고 말았던 것이죠. 거래처 친목회 자리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냐는 질문에 뭐뭐 대학교를 나왔다고 대답했더니 상대방이 관심을 보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동료가 어느 학교 출신인지 얼마나 자랑을 해대던지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봐 제가 다 조마조마했어요. 라며 뒤에서 흉을 보고 다닌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대화의 상대방이 아니라 그 동료 본인의 기분이 나빴던 건 아닐까요?
경계심과 적대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타입의 눈에는 상대방의 질문에 답했을 뿐인데도 마치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